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전원주택 보러 많이 오시죠. 내려오시면서 누구나 농촌에 있는 빈집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전원주택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로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컨셉은 전원주택 빈집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은 또 유튜브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을 위주로 얘기를 해요. 자기 지역에는 빈집이 많다. 그래서 빈집을 잘하면은 저렴하게 구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빈집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빈집이 전혀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있는 것도 특별한 사연 때문에 빈집을 매매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빈집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빈집을 생각을 할 때 빈집에 사연이 있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빈집이 많은 곳 있습니다. 근데 도심권에서 멀고 또 내가 살기 힘들고 인기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방송을 끝까지 봐주시고 맨 마지막에 빈집을 구하는 팁을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또 좋은 정보를 빨리 입수하시려면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면 굉장히 많이 좋겠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 횡성인데요. 가끔 빈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기는 하지만 빈집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빈집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그래도 마지막 부모님들이 남겨준 집이기 때문에 집을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돌아올 거니까 그 빈집을 남겨두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빈집으로 그냥 놔두면서 낡고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빈집이 있는 지역은 인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가령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 지역에서 좀 멀다든지 수도권 쪽에서 멀다든지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전원 생활을 여러 하시지만은 언젠가는 또 다시 또 도시로 돌아가실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나가서 사시기에는 도심권과 항상 유대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빈집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려면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즉 수도권이나 도심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빈집이 있어도 그냥 비어 있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한가요? 사연이 있는 빈집이 많아요. 비어있는 경우에는. 가령 거기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든지 또 도심지에서는 가끔 흉가라고 소문난 집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빈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새 집을 졌어도 집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빈집을 구하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심에서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아파트나 도심권 단독주택도 정말 생활에 편리하게 지어진 집들이 많고 공간도 최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걸로 만들려고 하면은 수리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고 새집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수리를 해도 굉장히 집이 불편합니다.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빈집을 구하는 방법은요. 빈집을 찾으러 돌아다니시다가도 빈집이 굉장히 구하기 힘들다는 거는 느끼셨을 거예요. 또 인기 있는 빈집은 굉장히 빨리 나가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구독하기나 알람을 꼭 눌러주시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굉장히 집값이 싼 게 나간 적이 있어요. 뭐 한 3천만 원대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람을 눌러놓으니까 굉장히 빨리 가지고 부지런한 분이 가져가시거든요. 이제 빈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셔서 내 편으로 만드세요. 빨리 알려주면 내가 가서 빨리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인기 없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멀으니까 탄광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빈집은 얼마든지 가면 구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공인중개사를 내 사람으로 만드세요. 중개사들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 빈집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빈집을 팔려고 하지 않아도 팔게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놨을 때 빈집이 나왔다. 빈집이 나오면은 내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내가 꼭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항상 이 점은 머리에 두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빈집을 수리를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살다가 도심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터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든지 매각을 할 때 내가 수리비를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수리비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생각하시고 매입을 하실 때에도 집이 있음으로써 대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땅값이 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집값을 너무 과다하게 쳐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내가 회수하지 못할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하시고 집값은 가능한 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빈집에 대한 것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많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없다라고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적은 없고 인기 없는 적은 많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유익할 겁니다. 그 유익한 정보를 빨리 얻으시려면은 구독하기, 또 저희들을 용기를 주시려면 좋아요. 또 정보를 빨리 저희가 올리자마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고요.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